반갑습니다. 오늘은 방향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손 한번 펼쳐보세요. 전부 다.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다 한번 들어보세요. 손. 이 손이 우주입니다. 이게 우주예요. 우리 손바닥 있죠? 손바닥 마디가 몇 개예요? 이 합치면 5손가락이죠. 이 줄을 보세요. 이 4개죠? 이게 사주 기둥이에요. 이게 사주라니까. 이건 뭐냐면 운이에요. 내가 짚을 수 있잖아요. 이게 관장을 해요. 그럼 이게 없으면 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전혀 힘을 못 쓰죠. 그래서 이게 사주예요, 사주. 그러면은 동서남북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왼쪽이도 오른쪽이도 상관없어요.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방향을 짚으면 돼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방향을 정한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안쪽 방향으로 봤을 때 밑에서부터 기운은 올라가니까 마디마다 인, 묘, 진, 위에가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하면 12개가 되죠. 그죠? 그럼 내가 스스로 방향을 생각하는 거야. 내 띠를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놓을 수 있다고. 이게 조금 깊이 들어가면 제가 설명을 잠깐 한번 드릴게요. 이게 순환이에요, 순환. 원. 이게 순환인데 생명의 순환이에요, 생명의 순환. 그러면은 이 명리나 운명학의 원리는 방향성이에요.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하도나 낙서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운명을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운동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자에서부터 출발해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회로 시작하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은 전시된 연산역이라는 게 있어요. 연산역. 연산역은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지만은 실전이 없어졌어요. 진이나 사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귀장역이라는 게 있어요. 귀장역. 이것은 미나 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중국 역사를 보면 한나라, 주나라, 은나라, 상나라가 있다고. 그때마다 쓰는 주역의 형태의 논리가 달라요. 그러나 주역의 출발은 다르지만은 결과는 같이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연산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은 봄이다, 여름이라고 가정합시다. 여름이면은 햇볕이 내리 쬐죠. 그러면 겨울이다 이러면은 겨울이 엄청나게 추운 기운이 들어오죠. 그럼 뭐냐면 그 기운적인 대세를 보는 거예요. 큰 흐름.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분위기를 볼 수 있잖아요. 그 기세를 느끼잖아요. 아, 그러면 이 분위기를 봐가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개념 없는 사람 들어가죠. 죽는 거예요, 그러면 큰 환경을 바라보는, 대세를 보는 것이 연산력이고, 귀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가 온단 말이에요. 여름에 햇볕이 따라가지고 엄청나게 덥죠. 근데 그 환경 속에서도 햇볕을 쬐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물도 못 먹게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대세적인 부분을 알지만 이걸 느끼면서 자기는 준비를 한 사람,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가 천막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걸 다 합친한 것이 우리 여기서 시작하는 주역이에요, 주역. 주역.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그거를 피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수능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고. 대세적인 부분은 죽는다고. 대체적인 부분은. 근데 운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팔자를 감명을 하다 보면은 대략 1%에서 한 5%, 크게는 한 20% 정도가 운에 이렇게 팔자를 풀어보면 안 맞아.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삶을 방향을 패턴을 바꾼 사람이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고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도 올려놨는데 자기가 100살이 넘었어요. 근데 나는 앞으로 10년 이상 더 살아가서 120살까지 살 수 있는데 나는 죽는다. 귀찮다, 죽는다. 이 사람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논리가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돈이죠. 쟤는 돈이란 말입니다. 관은 직장이나 자리죠. 그리고 뭐냐면은 식. 먹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면 이 운하고 상관없이 비껴나가요. 그 천수를 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자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운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그 자연이라는 환경 속에서 나는 일부가 되어버리잖아. 운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냥 자연에 순응하고 간단 말이죠. 근데 인간은 우리가 도심이나 조직 사회에서 들어가 살게 되면 사람에는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라고. 인간은 항상 투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돈과 자리를 원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뭘 놀려요? 식상이라는 것은 내 손발이란 말이에요. 손발. 손발을 놀려서 이걸 취한단 말입니다. 이걸 많이 취한 사람 치고 건강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삭감을 보겠죠? 운의 영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공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공부라도 하면서 소진을 시키잖아요, 결국 에너지를.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산에 들어가 우리 그 자연인 같은 거 프로 있죠? 생각 아무것도 없죠. 그냥 와가 자기 남들 무술 닦고 뭐 자연에 더불어서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스트레스가 없는 거라.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이나 자료 보면은 중국에서 오래 사는 사람이 256살인가 살았죠. 이 사람은 산에서 70년인가 80년을 살고 내려와가지고 그죠? 180년을 살았는데 그 철을 6번인가 7번 갈고 살다 죽었죠. 그래서 중국의 청나라의 황제가 100살 생일을 직접 챙겨줬다고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 256살까지 살았대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뭘 하고 살았냐면은 한의원을 하고 살았다. 한의사를. 그러니까 뭐냐면 오면 오는 대로 자기가 베풀어 주는 거다. 그냥 신경 안 쓰고 돈을 주면 주는 대로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운명을 논하는 부분에 있어서 살펴볼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주역이라는 거, 변역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이고 어떤 부분에서 있는가. 그래서 주역이라는 것은 큰 대세적인 환경과 인간이 피할 수 있는 어떤 능력적인 환경을 이게 표시해내는 게 주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부산을 갔다 왔어요. 부산 갔다가 이제 어떤 분이 연락을 왔는 거야. 연락을
와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만났더니 이분은 사주팔자 열어보지도 않아요.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제가 무릎이 안 좋거든요. 당신 무릎 아프다. 허리 아프다. 몇 살까지 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직접 만나봤잖아요. 수리의 영역. 제가 한 수 배웠어요. 왜냐면은 이 긴 달사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저도 공부를 할 때 이 손을 가지고 노는 거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이걸 가지고 놀았다고. 근데 손 자체를 오늘 자세히 다시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리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라. 왜냐하면 숫자라는 것은 우리가 명리는 결국 상수의 원리예요. 상. 상은 뭐냐면 우리가 가벌병정 같은 이런 자축인묘 같은 이런 그 암호적인 체계고, 숫자는 1, 2, 3, 4부터 가는 수리 있죠. 그 수리를 가지고 하더라고. 그 수리마다 뜻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배웠죠. 배웠는데 다는 못 배웠죠. 다 안 가르쳐 주겠죠. 처음 만났는데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얘기는 했죠, 서로가. 얘기를 하고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은 우리가 현재 하는 이런 우리 사주팔자 명리라는 부분을 잘 모르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사주팔자도 결국 하도낙서의 원리, 수리의 원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결국은 같아요. 풀어가는 방식이, 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사물을 보는 각도가, 이게 만약에 우리가 동전이다. 뒤에서 볼 때하고 앞에서 볼 때하고 측면에서 볼 때하고 모양은 조금 틀리지만은 동전이라는 것 자체는 똑같단 말입니다. 결론은 같이 나와요. 근데 이제 공부를 혹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남자든 여자든 하지 않는 적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게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적게 하는 것보다 융통성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내 것만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건 옳지가 않아요. 내 것만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전 투구를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를 인정을 안 하잖아. 이 운명학, 이 인문학은 사실 답이 없어요. 인간이라는 불완전한 존재 자체에 대한 가치를 이쪽에서 얘기하든 저쪽에서 얘기하든 맞다고. 그러나 똑같이 맞지만은 그래도 찝어줄 수 있는 큰 아우터라인은 잡아줘야 된다고. 인간은 원래 불완전해요. 그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안 맞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다 맞는데 그럼 현실점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손으로 해서 방향을 본인 스스로가 정해보세요. 그죠?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놓고, 여기에 놓든 상관없어요. 여기를 자로 놓고 하는 데가 있어요. 보통 여기서 자를 놓거든요. 근데 상관없이 방향을 따질 때는 인묘진, 사오미 이러면 위에는 우리가 하늘이니까 화로 보고 밑에는 수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맞나? 그죠? 위에서부터 위에 이게 마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마디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위에서부터 인묘진, 그죠? 인묘진, 사오미,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첫 마디니까 맨 밑에니까 여기가 묘, 진, 요 끄트머리가 사가 되어 있죠. 끄트머리가 그죠?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이 되겠죠. 요걸 놓고 이제 우리가 제가 그 자료에 보여드렸듯이 자기 띠를 기준으로 할게요. 내 띠다. 해묘미 띠다. 돼지띠, 토끼띠, 양띠에서 우리가 반한살이라고 하면은 중간에 있는 글자의 다음 글자면 묘 다음에 진이 오죠. 진이 반한살이에요. 그러면은 천살은 요 처음에 시작되는 해 있죠. 해 앞에 거. 그럼 뭐예요? 해 앞에 거니까 술이 천살이에요. 천살. 그래서 이제 대지포에서 공부를 한다면은 천살은 큰 병을 오는 거. 내 팔자에 큰 병이에요. 거기에 그 병으로 해가지고 죽는다고. 병명이 거의 같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작은 병은 뭐예요? 반한살에서 온다고. 큰 병은 천살에서 오죠. 그러면 제가 이제 지장간이라는 게 있어요. 지장간이라는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프린트물을 드릴게요. 이 술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 하면은 하늘의 기운이 그러면은 이 정에서 빵꾸가 난다고. 정에서 병명이 일어나고. 정은 심장, 대장, 심장, 대장 쪽에서 내가 아프다고. 그러면은 이 지는 무죠. 무는 뭐냐면은 수라고. 수는 신장 방광에서 아프다고. 신장 방광.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인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설명을 내가 조금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아프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천살, 반한살, 아니 천살하고 반한살 여기에 중점적으로 하시면 된다. 그 일반 생활에서 주로 쓸 게 요걸 위주로 쓰고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대내에 둔다면은 이 미 있죠? 미 전에 글자 오예요. 오. 이 육회살이에요. 육회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조상 방향이에요. 조상 방향. 우리가 해묘미띠가 내 출입구를 어디에 내야 되냐면은 조상 방향에 내야 돼.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대박집들은 다 해묘미띠 방향이라고. 해묘미띠의 육회살 방향인데 이 육회살은 조상 방향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들어보세요. 이거 말자잖아요. 말오자가 썼잖아요. 해묘미 오자면 말오자는 어디예요? 남쪽, 정남향으로 놔야 돼. 남쪽 방향으로 놔야 장사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안 망하는 거야. 그러면은 해묘미띠에서는 말오자 방향을 놓으면은 일단은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일단 안 망하죠. 일단은 본전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왜 장사를 하면서 조상 방향띠를 놔야 되냐면은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운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성. 자. 보십시오. 맨 첫 글자를 얘기할게요. 인, 사, 신,
해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는 이 묘진이죠. 이거는 동쪽이란 말입니다. 이 묘진은 동쪽이죠. 산은 사옴이죠. 이거는 남쪽이죠. 이거는 봄, 이거는 여름, 신유술. 이건 가을이죠. 해자축입니다. 해자축이라고.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순환이야. 그래 사계절이 순환하는 원리의 법칙이에요. 그러면은 해년이라는 겨울에 있는 인자는 그 띠는 어디를 가고 싶어요? 봄을 가고 싶어 하죠. 겨울이란 말이야, 지금. 그럼 나는 봄에 태어났다. 봄띠란 말이야. 그럼 인호술이라는 띠라요. 인호술이라는 띠를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인호술이다. 내가 인호술이면 어디를 가고 싶어요? 여름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해년이라는 세 개를 합쳐난, 이걸 세 개를 합쳤다고 해서 삼합이라고 그래요. 제가 얘기했죠. 홍탁 삼합은 말고, 그냥 삼합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 삼합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냐면은 봄을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원래의 뜻은 잘 들으세요. 여기 대해서 원래의 해묘이라는 이 삼합의 인자는 봄의 인자예요. 봄의 인자인데 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넘어갈 때는 이걸 간다. 머리로 간다고. 이 인호술은 삼합을 하게 되면은 화로 가요. 화로 가는데 글자상 일로 넘어가고 싶다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내보다 앞서 있잖아. 그죠? 나는 해묘이라는 출발을 삼합의 인자는 내가 목이지만 겨울이라는 해자, 그죠? 겨울이라는 해자를 가지고 있는 나는 인이라는 인자를 가고 싶어 하는 거라. 그러면은 이게 아주 중요한 응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집안에 웬만한 대소사 다 볼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 도사 양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해묘미는 삼합으로 하면은 이게 봄이에요, 봄. 그죠? 봄인데, 이 돼지 해자는 뭐로 가고 싶냐면은 첫머리를 목으로 가고 싶어요. 이 인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세 개의 합이 되는 것은 인오술이죠. 인오술은 삼합으로 치면은 여름이에요. 자, 봄, 여름 넘어가죠? 그죠? 가을 어디로 넘어가요? 가을로. 가을은 인, 해, 인, 사죠. 사는 사유축이죠. 삼합을 하면은 가을이죠. 그리고 신, 자, 진. 이런 삼합을 하면은 겨울이라고. 결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해묘미띠 있는 분, 해묘미띠. 해묘미띠 있죠? 신랑이 있든 없든, 신랑띠 무슨 띠예요? 우리 띠 예쁜? 옛날에 있든, 지금 있든. 자, 이분은 신자진 띠에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신랑 입장에서는 우리 그 여사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신랑 입장에서는 내보다도 앞선 계절에 있잖아. 그러면은 사모님이 아유 까불고 이렇게 한다니까.
신랑이 사모님 봤을 때 상절 모시듯이, 그래. 이렇게 하고 산다니까, 실제로. 맞아요, 안 맞아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보다 이전의 계절이잖아. 저렇게 까불고 얘기해도 같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등급이에요, 등급. 이게 띠 등급. 심리적인 띠 등급.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요 다음에 인호술로 넘어가죠. 이 여자분이 인호술띠를 만났다. 그럼 내보다 등급이 앞서죠. 그러면은, 그래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산다니까.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면은, 아이고, 귀엽네, 요거. 마음이 이렇다. 그러니까 어여쁘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에 신랑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불쌍한 인간아, 이렇게 산다니까. 안 그래요? 이게 뭐냐면 띠 등급이야. 띠 등급은 심리적인 등급하고 같아요. 그래서 띠 등급을 나눈다고. 띠 등급을 나누면은 이 사람이 결국 내보다 앞선 등급이 있다고. 그럼 내가 하나가 앞선 등급이 있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거기에 혜택을 받고 싶어 하죠. 그죠? 앞으로 나가고 나는 거니까. 그럼 나를 지켜주는 건 누구예요? 조상이라니까. 그래서 앞선 등급이 조상 등급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내하고 한 단계 앞서 있거나 뒤에 있는 부분 이해되죠? 그럼 반대에 있는 등급은 어떻게 돼요? 해하고 있으면 한 칸 넘으니까 사죠. 해명이니까 사죠. 여기 인이 있고 사, 그 다음에 신이 있으니까 이거는 내보다 한 칸 밑에, 이거는 한 칸 위에고 이건 내하고 맞부딪히죠. 의견이 잘 안 맞아. 같이 사는데 잘 안 맞아. 조절이 안 돼. 사회적인 용도로는 잘 써먹을 수 있어요. 사회적인 용도로서 어떤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내하고 이 반대되는 띠를 만났다 이러면 그냥 사회 직장 생활하는 동료 의식을 가지고 살면 돼요. 나는 이 사람이 이제 사회적인 동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다 응용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왜 조상 방향에 사업장을 놔야 되느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만난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내가 장사를 하게 되면은 내가 장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오는 손님은 누구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찾아오는 손님은 전생의 인자에 의해 가지고 내가 옛날부터 다 연관됐던 사람들이 들어와. 그러면은 그 문을 내면은 조상 방향의 문을 내면은 옛날에 나하고 인연이 되었던 내하고 같이 되어 있던 모든 그 인연법에 있는 사람들이 싹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그 육해살 방향에는 우리가 육해살 방향에는 보통 뭐가 있냐면은 하수구가 있어요. 하수구라든지 물길이 있다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방향에 물길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물이 만약에 못 나오게 하게 되면은 조상 방향을 막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집 망하는 집들은 다 거기 막혀 있다니까. 그래서 집안에서 화장실 벽이 화장실에 있는 빵꾸 난다든지 수도꼭지 난다든지 물이 엉켜 있으면은 반드시 발병하거나 가세가 겨우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뒷문 있죠? 뒷문 쪽문들 거기를 항상 깨끗이 비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진짜 안 풀린다든지 했을 때 어디에다 기도를 해야 돼요? 육해살 방향에다 기도하고 소주를 한 잔 부어가지고 기도를 해서 한 잔 뿌리고 한 잔 마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날에는 일용할 양식을 준다. 하나님 거 모든 이 말씀드렸잖아요. 신자질띠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마지막 글자의 정글자 요죠. 그죠? 자기 띠 방향에서 전 방향. 그게 조상 방향띠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보다 한 단계 앞섰다 한다고.
여기는 신이면 신은 뭘 담고 해요? 해를 담고 싶자 하죠. 이게 미죠. 여기 중심이 되는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행으로 나눌 때에 우리 몸에 있는 장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팔자에 우리 그때 간지라고 해가 배웠잖아요. 갑을이라고 하고 지지로 내리면은 임묘죠. 화는 병정이고, 그 다음에 사오, 토는 무기, 진술, 충리, 그 다음에 금은 경신, 신유, 그 다음에 수는 임계, 해자. 일체 장부로서 연결하면 오장육부라고 그러죠. 그게 오운육기론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기본은 음양오행에서 출발하고 모든 배속을 다 거기서 다 나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빵꾸가 나면 여기 어디 아프다. 그래서 한의원에 약을 지으러 가면 어떻게 짓냐면요. 이 사람이 화기가 만약에 태과했다. 화기가 너무 강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 많으면 물로 뿌려야 되죠. 근데 강한 불에 물을 뿌리면은 폭발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이 화기를 빼줘야 되잖아. 그래서 화기를 빼주는 역할을 하거나, 그죠? 화기를 빼주는 역할을 해야 되냐. 에너지가 강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그 데모하러 갈 때, 데모회가 열받은 사람 뭐예요? 물만 살 뿌려주잖아. 싹 꺼집으잖아요. 물대포 그냥 쏘는 게 아니에요. 물대포 그냥 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를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한 번에 이걸 제압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대응하는 데 있잖아요. 하늘에다가 그냥 쑥 뿌려봐요. 시간이 지나면 쑥 꺼지면서 처지잖아요. 그럼 집에 나쁜다니까. 그래서 약재를 이렇게 쓴다고. 수기를 조금 넣어주는 약하고 빼주는 약을 같이 써요. 거기에 대한 약물이 있잖아요. 약물도 오행에 대한 약물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써주면 돼. 그러면 음양 오행이 정통하다 이러면은 내가 약 짓는다니까. 이게 한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음양 오행의 원리와 한의의 원리는 똑같아요. 제가 첫 시간이니까 둘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의사들이 이걸 배우러 하는데 자기들 한의학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렵다 해서 못 배우겠대요. 이게 더 어려워요, 사실. 근데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이걸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극복을 해야 돼. 이거는 스스로가 외워야 되고 이해를 해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수업을 들으면은 너무 재밌어.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 외우고 알고 싶어 이러면은 답이 없죠, 제가 아무 답이 없죠. 최대한 이제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게끔 설명해 드리려고 해도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천간에는 이 천간이라고 그러죠. 이게 천간. 이게 지지죠. 천간에 있는 글자는 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 안에.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지장간이라는 게 있어요. 지장간. 쉽게 얘기하면은 하늘에 있는 봄이라는 기운의 에너지를 쫙 뿌려주면은 땅은 봄의 기운이 있어요. 여름의 기운이 있어요.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니까. 봄의 기운을, 우주에서 기운을 딱 내려줬잖아요. 지구에. 그러면 봄의 기운이 들어와 있어요. 여름의 기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봄의 기운이 들어있다고. 그러면 이 안에는 갑이라는 기운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
그러면 이 갑이라는 기운은 어디로 넘어가요? 아니, 갑이라는 기운은 봄의 기운이잖아요, 봄. 봄인데 이 기운은 어디로 넘어가고 싶어요? 여름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 이 안에 여름의 기운 중에 병이라는 기운이 들어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글자에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무병갑이라는 글자가 이게 지장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들어가 있다고 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글자에 아까 얘기했죠. 인신사회는 안에는 뭐예요? 모든 글자 안에는 무토가 들어가 있다고. 이 토가 맨 처음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인신사회가 오기 전에는 어떤 글자가 있죠? 인이 오기 위해서는 해, 자, 축이 있죠. 축단 뭐예요? 인이죠. 그죠? 토를 뭐라고 했어요? 이 토라고 그랬죠. 인신사회가, 진술충리가 토죠. 토 안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토가 들어가 있죠. 그 토가 넘어와야 되잖아. 다음 기운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인신사회는 출발하는 의미잖아요. 가장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있어서 출발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록 지장간 이 축토 안에 이 안에 있는 토는 기토인데 기토가 넘어갈 때는 양토로 바뀌는 거예요. 양의 토로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지장간으로 써서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결국은 이 안에 나눠져 있는 지장간은 무슨 원리냐면은 24절기론이에요. 24절기를 쪼개난 거예요. 24절기를 쪼개난 거하고.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사주명리학은 결국 뭡니까?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 태양력. 절기력은 태양력이에요. 음력, 양력하고 달라요. 절기력을 가지고 뭘 지어요, 우리가? 농사를 짓죠.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도 자연에서 봤을 때 농사를. 자연의 관점에서 쳐다보면 인간은 농사잖아요. 60년 짓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80년을 가고 100년을 가고 있는 거야. 생명의 요소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살다가 가는 거라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올 때는 제가 그 지장간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 그 설명하는 부분을 제가 프린트를 해 드릴게요. 그걸 가지고 응용만 하게 되면은 내가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방향이 다 나온다니까, 싹 다. 이게 고급 논리예요. 쉽지는 고급 논리라고. 예를 들어서 이걸 배워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점집이라고 그러죠. 무당이랑 가죠. 점집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보다도 못하다니까. 이건 철저하게 어떤 방위학적인 과학적인 논리로서 절기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김이 없어요. 한치 어김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 방향은 어디로 가냐면은 애기들이 있어. 애기들이 고등학생, 대학생, 고등학생. 무슨 띠예요? 용띠요? 용띠는 뭐죠? 자, 용띠죠. 용띠는 책상 머리를 어디로 놔야 되겠어요? 공부하는 방향, 책상, 내가 공부를 하는 방향, 책상을 놓는 방향. 내가 의자에 앉았잖아요. 여기 앉았죠. 이 저를 보죠. 그죠?
이 방향이 이쪽으로 나져 있죠. 앉은 자리에서 이쪽 방향이잖아. 이렇게 오잖아, 이래. 그럼 이쪽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서쪽 방향으로 보자고. 서방향이잖아. 이게 동쪽이니까 서쪽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공부 방향은 천살 방향이 나요. 천살 방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조상 방향이라 했잖아요. 앞선 방향. 요거보다 앞선 방향은 뭐죠? 대제자 쓴다 했죠? 그죠? 이게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앞서간다 했잖아요. 맞죠? 내 조상 방향의 이 방향 중에서 천살 방향을 놓는다고. 천살, 조상 방향이라니까. 그러면은 기준점을 어디에 놓을 것이냐? 기준점을 어디에 놓냐면 그 애의 방에서 방향을 놓으면 돼. 중간에서. 처음에 공부할 때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책 같은 거 보면 막 그 선생들마다 짜깁기를 해가지고 책을 많이 잡아가지고 놓으니까 설명도 없어요. 자기도 모르면서 책 내는 거야. 자기가 앉은 방향, 자기 걔가 있는 방에서 천살 방향을 봐야 돼. 그럼 책상 머리가 천살 방향으로 돌아가 있어야지. 책상을 천살 방향으로. 그렇죠. 책상을. 그렇지, 책상을. 아, 책상을 안 놓고 어디 방향, 그러면 얘는 그냥 누워서 하나? 하늘 쳐다보는 방향, 천살 방향. 그거 아니고, 천살 방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책상 머리를 천살 방향으로 놔야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천살 방향에 안 놓고, 이 자감이 뭐죠? 축은 무슨 방향이랬죠? 금방 했잖아, 우리가. 반환사. 반환살 방향이면은, 신자진 아 기준으로 해가지고 책상 머리 어디로 나와 있어요? 저는 애가 지금 방에 들어가면 지금 서쪽.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네. 집 방향? 서쪽으로요? 그러면은 공부는 보통 정도, 보통에서 조금 처지는 모양 정도. 공부 어느 정도 해요? 애기 공부 어느 정도 해요? 아니 저기 공부를 하다가 쉬었다가 지금. 그러니까 공부를 그 중간 얘기하잖아. 내가 중간에서 못 미치는 정도 하는데 엄마니까 못한다 소리를 못하잖아. 못한다 뭐라고요? 중간 정도 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저기 그 책상 방향을 이쪽으로 바꾸고 저쪽으로 바꾸고. 그 지도 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니까. 그냥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가 애 방향만 딱 쳐다보면 얘가 상급이냐 하급이냐 중간급이냐 바로 튀어나온다니까. 반환살 방향에 책상머리가 나와 있으면 얘는 최고 빛이야. 그러니까 얘는 방향 감각을 그래도 잃었지만은 이쪽을 쳐다보니까 그 중간에서 조금 미치지만은 중간 모양은 한다.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가 못한다는 소리 전혀 못하고 중간 정도 하는 걸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공부 방향은, 천살 방향은, 제가 저번 첫 시간에 얘기했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 누가 도와줘요? 조상이 도와주지 하느님 부처님이 안 도와준다니까.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는 누구의 인자를 받았어요? 내 생물학적으로 내 조상들의 모든 유전적인 그리고 생물학적인 모든 재능이 내 몸에서 남아있단 말이야. 조상이 내 피에서 모르잖아. 그럼 누가 나를 도와줘요? 조상이 도와주지 하느님 아버지가 안 도와준다니까. 부처님이 안 도와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조상 분양을 잘해라 한다고. 그래서
천살 방향은 조상 방향띠라니까 조상님 제발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6회살에서 조상 방향 장사를 잘 되게 하려면 6회살 조상 방향. 그러니까 조상 방향띠의 방향이라 전체적으로 그룹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 조상 그룹이에요. 천살 그룹. 그 중에서 묘는 여기 있죠. 6회살이라 있잖아. 근데 애들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럼 누가 도와줘요? 조상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잘하셨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병원의 방향만 봐도 얘가 공부를 하느냐 못하나 바로 대본 알아요. 병원을 선택할 때도 방향을 잡아야 되고 병원의 문도 봐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아기가 태어나가 탯줄을 딱 끊고 숨을 딱 들이쉬는 순간 뭐예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문의 방향에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야. 문을 열면은 우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러죠. 방문을 닫고 들어간다 소리 안 하잖아. 열면은 에너지가 열리잖아요. 얘는 막혀있던,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 있던 그 어떤 환경과 나와서 에너지는 다르잖아요. 호흡을, 탯줄을 딱 따르는 순간 애가 탁 튀어나와서 탯줄을 잘라버리잖아요. 첫 호흡 딱 할 때 뭐가 들어와요? 공기가 숨을 쉬잖아. 그때 에너지가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 문도 마찬가지예요. 병원 문도 반환살 방향으로 놔야 돼. 병원 문도 아기가 이제 우리 들어가는 현관문 입구가 반환살 방향. 태어나는 아기의 띠 기준으로 반환살 방향. 그리고 애가 눕는 방향도 그 반환살 방향에 띠가 있어야 돼. 그 방향에 문이 나 있어야 되고 천살 방향에 문이 나와 있으면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조그만한 부분들이 첫 호흡을 하는 순간 에너지가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둔재가 나오고 천재가 나오고 하는 부분이 거기 있다. 나머지 방향은 어떻게 하느냐? 평균 이상은 된다는 보는 거지. 그리고 아들 넣거나 딸 놓거나 아들, 딸 넣는 방향 있죠? 아들, 남자, 세대주 기준, 가주 기준, 딸, 대체로 딸 놓거나 아니면 아들 낳았을 때 그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된다니까. 반환살 방향으로 아기를 놓는 작업이 들어갔으면은 아들 놓고, 천살 방향으로 어떤 포지션이 정해지면은 따로 놓는 거예요. 포지션 선정 잘 하세요.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 있는데. 그리고 제가 두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처녀들은 나이가 많고 작고를 떠나서 처녀들은 어디로 자야 되느냐. 천살 방향에 잠을 자야 돼. 그래야 남자가 생겨요. 그리고 자기띠 기준으로 천살 방향에 혼처를 찾으면 나와요.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공부 방향은 천살 방향이다. 최소한 이 반대가 반환살이죠. 반환살은 절대 놓으면 안 되고, 반환살은 피해서 놔야 된다. 최소한 반환살은 피해서 놔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애 공부 잘 시키려면 딱 천살 방향에 앉으면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애 방에서 천살 방향이 되는 그 동쪽, 북쪽. 나는 그게 집을 잘 몰라, 구조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핸드폰 앱이 있잖아. 네. 앱 깔아가지고 또 공부를 해봐요. 안 되면 부르든가. 그래서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우등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쪽 방향으로 넣으면은 집중을 하게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방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주에는 이 방향이 없어요. 어느 방향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구의 운동성, 태양계의 운동성 자체에서 지구가 가지는 동서남북의 기준에 따라서 사물이 그러니까 생장성쇠를 하는 거야. 인간도 거기에 생장성쇠를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방향에 따른 에너지를 내가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북쪽으로 누웠으면 햇볕 구경해야 못해요. 못하잖아. 모든 생명체들은 태양 기준이래, 태양. 태양 기준으로 다 방향이 놓잖아요. 이것도 태양 기준 방향이라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절기력도 전부 태양 기준이라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사주 명리학은 생물학이고 우주학이고 자연과학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죠? 자, 오, 묘, 유죠. 그 삼합의 중심되는 글자잖아요. 삼합의 중심 글자예요. 이거를 묘자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춘분이라고 그래요. 춘분. 춘분이라고 그런다고. 춘분. 유자를 추분. 찌자자를 동지죠. 마로자를 하지라고. 그럼 우리가 이분이지라고 그러잖아요. 이분이지. 그래서 지장간 안에도 천간이 들어있겠죠.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경신이 들어가 있다고. 여기서 갈라진다니까. 운동성이 갈라져요. 이 묘 안에도 가벌이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뭐냐면은 간지론에서 천간에서 갑병무경임은 양간이에요. 양간. 월, 정, 기, 신계는 이거는 양이고 이건 음이에요. 천간도 음양이 달라진다고. 천간도 음이 음간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이 개념이 전부 사주팔자를 부르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 사람 팔자에서 일주 태어난 날에 천간 자체가 양간이냐 음간이냐에 따라서 딱 결정이 나버리는 거야. 이 사람은 정신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 물질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딱 결정이 나버린다고. 남자, 여자의 구분이 되어버리고. 거기서 끝. 대우는 흐름이라니까. 그냥 내가 흘러가는 패턴만 잡아주면 된다고. 동지는 임계, 그리고 하지는 병정. 이 안에 뭐 기토 있는데 이거는 빼놓고요. 왜 이렇게 나눠지냐면은 이분이지에서 태양이 커져요. 줄어져요. 극대화되고 최고 축소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운동성 자체가 달라진다고. 자, 갑이라는 봄의 기운이 지금 봄이잖아요. 춘분이 지났잖아. 그죠? 춘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춘분이 들어올 때, 인달이 들어올 때는 봄이지만은 이 생물들이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기운만 내려오잖아. 그럼 실질적인 부분에 질적인 부분, 음적인 부분은 질이거든? 언제 나타나느냐면 춘분 이후로 새싹이 올라온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때부터 실질적인 우리가 물질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질 운동이. 그러면은
겨울이죠. 가을이 기운만 들어왔단 말이에요. 경달, 신달에. 신달이면 8월이단 말입니다. 음력 8월이면은, 양력 8월이면은, 한여름 지나고 나서, 그래도 더위 기운이 엄청나죠? 근데 추분이 딱 지나면 뭐예요? 실질적인 축소 운동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양간과 음간은 기와 질의 차이, 동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거기에 기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운동성, 지질은 뭐냐면은 하늘의 기운이 땅에 꼽혀서 우리 땅에 밟고 있잖아요. 여름에 오면 여름의 기운은 그대로 올라먹잖아. 그걸 이렇게 나누고 요걸 이해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오기 전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그죠? 사가 되죠? 신이 되죠? 그죠? 해가 되죠? 그 다음 글자는 뭐예요? 축이 되죠? 그 다음에 진이 되죠? 미가 되죠? 술이 되는 거라. 제가 초창기에 그 지장간 외울 때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 정도 생각하니까 그냥 다 외워지버렸죠. 억지로 외울 필요 없다니까. 그냥 밥 먹고 나와가지고 저 마실 나가면서 저 선생님이 그랬는데 머릿속에 그냥 그려볼까? 2분 2지라고 했지? 그러면은 자오 묘유다. 그러면 그 앞에 글자 뭐지? 인사신해인데 인사신해 다음엔 토가 온다 했으니까 진술충민에 돌려버립니다. 자연에 비춰가지고. 그러면은 요 부분만 쫙 이해하면서 저기는 자연스럽게 다 외워져 버려요. 지장간도 외우고 청간도 외우고 절기력도 외우고. 어렵습니까? 조금 어렵죠? 안 어렵다고 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5분 쉬었다 할까요? 네.